기관지염을 10년 동안 앓으셨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만성기관지염으로 보셔야 됩니다. 만성기관지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개월 이상, 그리고 2년 연속으로 기침이 있고 가래가 심하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만성기관지염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지 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러한 증상이 염증이 지속이 되고 생활에서 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비가역적인 현상인 우리 기관지 확장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다음에는 폐기종,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해서 점점 더 그 병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기관지가 확장이 되고 주변 혈관이 꼬이면서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폐는 심장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를 충분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심장질환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좀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물을 마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그 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만성기관지염에는 객담이 많이 나오는데요. 즉 가래를 많이 뱉는다는 거죠. 이 가래 배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가래를 뱉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생활에서 우리가 호흡은 어쨌거나 자연과 항상 이렇게 교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이 악화 요인, 기침과 가래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흡연이 있겠고요. 만약에 천식이 있으시다면 동물 먼지라든가 집안의 진드기, 그리고 식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악화 요인을 먼저 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감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흰 가래도 나오지만 누런색 가래도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감염이 한 번씩 있었다고 봐야 되고, 중간중간에 내과도 들리신 것도 그것에 의해서 점점 악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손발을 씻으시고 양치를 꼭 하시는 등 이러한 생활 관리를 중요히 여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평소에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청결한 생활 습관, 또 주변 환경 조성이 필수일 것 같은데요. 앞서서 황만기 원장님께서도 한방 치료 방법 소개를 해주셨지만, 정규석 원장님, 또 이 밖에도 어떤 한방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특히 만성화된 경우에는 어혈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성염증이 진행이 되면 그 혈관이 확장이 되고 혈관이 꼬이고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그 면역 복합체들이 그 주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 그 구조가 점점 더 파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혈인 경우에는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도인과 홍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익모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지룡, 그리고 보혈작용까지 있는 계혈등, 이런 것을 통해서 어혈을 몸 밖으로 빼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약재를 같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황만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자, 나복자, 백계자를 이용한 삼자 양친탕, 그리고 정역자를 이용한 정역대조 사패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의사 선생님들의 설진과 맥진을 통해서 변증을 충분히 한 후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게 체질 처방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렇게 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나눴었는데요. 네. 정규성 원장님, 무 말고 다른 도움이 되는 약재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미자랑 오매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방을 할 때 자주 쓰는 처방입니다. 오매 같은 경우에는 매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매실 같은 경우에 매실과 오미자는 예전에 중국의 아주 유명한 의사죠. 축심여 선생이 과민전이란 처방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한 처방입니다. 오미자와 매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렴성도 가지고 있고요. 수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러지로 인한 또는 천식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점막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콧물이 나거나 감염이 있을 때 한의학에서는 풍약 또는 청열해독제를 쓰고 또는 양방의 내과에 내원하셨을 때 쓰는 그런 약들이 있죠. 그 약들을 같이 복용했을 때 이 오미자와 매실을 먹게 되면 건조감도 덜 수가 있고요. 여러모로 굉장히 훌륭하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오미자와 매실, 약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그 자체로 혹은 차로도 많이 복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정석 원장님, 그렇다면 매일매일 좀 평소에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매실을 따로 매실청을 만들어 놓고 네. 환자분들이 언제든지 드실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실 정말 강추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의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 방법부터 약재 이야기까지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수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유는 오나라 오자를 쓰는데요. 중국의 1500년 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의 특산 약자가 바로 이 오수유였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초나라에서는 초나라의 왕은 배앓이를 자주 앓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가 아픈 것을 오나라에서 진상하는 오수유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만큼 배 아픈 통증에 배앓이에 많이 사용하는 오수유, 지금부터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유는 오수유 나무에서 산초과의 오수유 나무에서 나오는 덜 익은 약재입니다. 덜 익은 약재이기 때문에 아주 떫고 맵고 쓴맛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처방할 때 항상 주의를 줍니다. 이 약은 매우 씁니다. 그런 약재이기에 우리가 항상 요거는 같이 알아보면서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맞는 체질과 증상을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수유가 잘 맞는 성향과 체질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진료실에서 보면 환자분들이 얼굴이 창백하고 황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피로하고요. 조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성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 굉장히 힘이 없고 느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정은 안정화되어서 주변에서 온화하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경우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증상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슴이 답답한 경우에는 불안감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조금 더 오수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유가 잘 맞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평소 추위를 많이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소 추위를 많이 타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체표, 안팎의 체표와 내부에서 온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말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심부 온도가 떨어져 있겠죠. 잠을 주무실 때 차가운 데에 주무시면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일어나서도 굉장히 몸이 피로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선풍기를 쬐을 때도 여름에는 선풍기가 있을 때도 또 상대적으로 춥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껴보실 것이 아랫배가 차고 시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손을 배꼽 아래로 대었을 때 직접적으로 냉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아랫배가 차고 시린 경우가 있고요. 아랫배가 차고 시리니 그 주변에 있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렇다 보니 위장과 소장, 대장에서 기능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유나 맥주나 찬 음식들을 먹게 된다면 바로 설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생리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보신활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약적인 용어에서 보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르몬 축, HPO 축을 맞추는 것을 말하고 활혈이라는 것은 자궁 주변의 혈액순환을 이야기합니다. 여성들 경우에는 이 자궁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따뜻하게 해줘야 상대적으로 이 호르몬의 균형과 그리고 자궁 주변의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수유가 이런 점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발이 굉장히 차갑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자분들이 여름인데도요, 선풍기를 쐬게 되면 발이 차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겨울이 되면 발이 너무 차가워서 자기 전에 양말을 몇 겹씩 신는다고 하죠. 이러한 경우에도 오수유가 잘 맞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오수유를 사용하는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체질과 증상을 보면 오수유는 기본적으로 대사와 체온을 올리고 복강의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오수유가 잘 맞는 질환들은 첫 번째, 근골격 질환이 있겠죠. 만성화가 되게 되면 우리의 그 세포들이 역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약간의 추위와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수유가 잘 듣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성 질환, 특히 이 생리통이 심하셨을 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경우에 생리통이 줄어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충분히 오수유가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두통입니다. 두통인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고름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죠. 상대적으로 우리 오수유가 머리 쪽에 있는 혈류 순환이 잘 되도록 합니다. 때문에 두통에도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의원에 많이 찾으시죠? 수족냉증입니다. 수족냉증인 경우에도 오수유가 말초 혈관을 열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질환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오수유가 처방되는 한의원에서 자주 처방받을 수 있는 오수유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수유탕 같은 경우에는 후한시대에 상한론과 금계요락에 처음으로 나왔던 처방 이름입니다. 이 오수유탕은 오수유와 인삼과 생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추위로 인해서 편두통이 심하실 때 처방을 받으시는데요. 손발이 차갑고 체력이 떨어지며 추위를 많이 타시는 경우에, 그리고 이 편두통과 함께 구토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 구토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오수유탕이 굉장히 잘 듣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주변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한의사 선생님들께 변증 진단을 받으시고 변증을 받으신 다음에 오수유탕을 처방받으시면 되겠습니다.